2시까지 돌아올게 라고 할 때 I'll be back until 2 o'clock. I'll be back by 2 o'clock. 자, 어느 게 맞을까요? 자, 우리말로는 똑같이 까지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조금 표현을 달리 씁니다. 자, 2시까지 돌아오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2시를 넘기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2시 정각에 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정각에 올 수도 있지만 2시 이전에 어느 시간이 될지 사실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시는 넘기지 않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죠. 자,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by를 써서 얘기합니다. I'll be back by 2 o'clock. 2시까지는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문장에 실수를 하는 상당히 많은 경우들은 우리말의 표현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어의 그 시간에 관련된 표현들은 영어의 시간 감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말이 아닌 영어의 시간 감각에 맞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 until과 by, 우리말로 똑같지만 영어의 시간 감각 기준으로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요. 자, 그럼 이 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해하기 좋게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자, until은 우리말로 까지라고 합니다. 뒤에 어떤 기준 시간이 오겠죠. 자, 예를 들어서 2 o'clock, 2시라고 한다면 그 기준까지 계속 쭉 이어져 오는 키워드를 드리자면 지속 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준 시간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게 바로 until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입니다. 그럼 by는 뭘까요? 자, by 뒤에 어떤 이제 기준 시간이 오면 역시 똑같이 뭐 2 o'clock, 2시다라고 한다면 by는 그 시간을 넘기지 않아요. 자, 그 시간이 일종의 deadline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보통 이제 no later than이라는 말을 써요. 그 시간 넘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간을 기준으로 그 시간만 넘기지 않은 그 전에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2시라고 한다면 뭐 1시 5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 45분이 될 수도 있고 훨씬 더 이전인 뭐 12시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기준 시간 전에 그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 뭐 이벤트가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또 다시 뭐 쉽게 키워드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완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간 전에 그것이 완료되는 이런 개념. 자, 이게 바로 by가 나타내는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말은 똑같이 까지지만 영어에서는 이런 시간 개념에 따라 표현을 달리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문장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until입니다. 자, 나는 2시까지 여기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I'll stay here until 2 o'clock. 2시 기준으로 계속 쭉 여기에 있겠다는 얘기죠. 2시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stay here가. 그래서 2시가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떠나거나 이럴 수 있겠죠. 2시까지 지속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이번에는 문장을 먼저 볼게요. We lived in Paris until 2019. 자, 2019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2019년 기준으로 계속 뭐가 쭉 이어져 오죠. 그 쭉 이어져 오는 게 바로 지속되는 것이 live in Paris, 파리에 살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즉 쭉 파리에 2019년까지 살다가 2019년 이후에 아마 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거나 이랬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이 until은요, 또 까지라는 어떤 의미로 뒤에 보면 지금 2 o'clock 2019 이런 명사 표현이 왔어요. 자, 그럼 이거는 뭐 문법적으로 뭐 구분을 하자면 전치사, preposition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until 뒤에는 subject plus verb, 주어 더하기 동사, 우리 보통 이제 절이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문장도 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뒤에 문장이 오는 경우는 우리가 conjunction, 접속사라고 얘기하죠.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뒤에 문장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도 가능합니다. Don't leave until I come back. Until I come back. 내가 돌아올 때까지예요. 자, 어쨌든 그 내용이 어떤 기준 시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돌아오는 그 시점까지 떠나지 마라, 자리를 뜨지 마라 이런 말이 되겠죠. Don't leave until I come back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내가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쭉 떠나지 않는 것, 계속 그 자리에 있더란 말이 되겠죠. 결국 쭉 그것이 지속, 이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이 시간 그림을, 이 타임라인을 통해서 이 until의 개념을 여러분이 계속 잡고 되새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by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우리말은 똑같이 까지지만 until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I'll be back by 2 o'clock. 자, 우리 오늘 프리뷰에서 봤던 바로 그 문장입니다. 2시까지는 돌아올 거야. 2시를 기준으로 이 돌아오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뭐 2시 정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행동이 그 2시 이전에 완료된다,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 o'clock 대신 또 다른 표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Can you finish it by Wednesday? Can you finish it by Wednesday? 질문이네요. 수요일까지는 그것을 끝내줄 수 있습니까? 자, 그런 질문이죠. 자, 수요일이 데드라인이라는 얘기죠. 수요일이 막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수요일만 넘기지 않으면 돼요. 우리 보통 이제 마감 시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마감 시한 더 전에 하면은 더 좋은 거잖아요.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no later than Wednesday. 수요일만 넘기지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마치는 그 시점은 수요일 이전에 언제가 될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우리 until은 뒤에 뭐 2 o'clock, 2019 이런 명사가 오기도 하고 until I come back 이런 식으로 문장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preposition, conjunction, 전치사, 접속사가 다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by는요. 자, 일단 2 o'clock Wednesday 나오니까 역시 전치사입니다. by 뒤에도 주어 동사가 올 수 있나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역시 뭐뭐 주어 동사 한 시간까지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말하고 싶을 텐데 by는 그게 될까요? by로는 단독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by the time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즉 by the time으로 하면 subject plus verb 주어 동사 가능하고 by의 의미하고 똑같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장 볼게요. By the time I get on the plane. 자, get on the plane. 자, get on은 어떤 이런 교통수단에 우리가 탑승하는 걸 얘기하죠. get on the plane이니까 비행기에 탑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행기에 탑승할 때 그 시점, 그때쯤에는 they will have loaded the luggag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 뭐 자세한 동사 모양이라든가 시제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만 가지고 먼저 우리가 이해한 대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비행기에 올라탈 때까지는 탑승할 때까지는 그들이 자 load the luggage니까 뭐예요? load the luggage 짐을 실는 거죠. 비행기에 우리 이제 짐 실잖아요. 짐을 실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행기에 내가 탑승하는 기준 시간이 있고 그 전에 내가 탑승할 때 실른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다 해놓잖아요. 근데 그게 뭐 10분 전일 수도 있고 30분 전일 수도 있고 1시간 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짐을 실는 어떤 그런 행동들은 그 전에 완료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게 이제 by가 나타내는 어떤 그런 개념이고요. 특히 자, 요 문장 기준으로 이렇게 미래의 어느 시간 기준으로 그 전에 어떤 일이 다 되어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런 형태의 문장들을 많이 씁니다. by the time 또는 by 하고 어떤 시간이 제시가 되고 미래의 시간이 나오고 그다음에 will have pp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미래 완료라고 하는 그 시제가 굉장히 자주 쓰여요. 그래서 뭐 내가 뭐뭐 할 때쯤이면 뭐뭐가 되어 있겠지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또는 뭐 여러분이 막 서둘러 가면서 내가 지금 이미 서두르고 있지만 너무 많이 늦어서 내가 도착했을 때쯤에는 이미 영화가 시작했겠지 뭐 이런 식의 문장들 이런 구조로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영화관에 도착한다면이라고 했을 때 뭐 by the time I arrive at the movie theater 또는 at the movies 그다음에 영화가 이미 시작했을 거다. 자, 예상이잖아요. The movie will 자, 근데 그 전에 이미 어떤 기준 시간인데 기준 시간 그 전에 어떤 뭔가 이걸 이야기하는 시제가 바로 have pp, present perfect, 현재 완료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have pp가 이어지는 거야. The movie will have started 또는 the movie will have begun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already 이런 말 붙이면 뭐 이미 벌써 이런 말들 조금 더 살려줄 수 있겠죠. 워낙에 잘 쓰는 이런 by가 나타내는 시간 개념하고 좀 짝꿍이 잘 맞는 그런 시제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 많이 좀 친숙해지시면 사용하시기가 좀 좋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by는 기준 시간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사건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y하고 until 구별했다면 이제 여러분께 좀 뭔가 또 새로운 내용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 다시 똑같은 뭔가 좀 많이 익숙해 보이는 문장이 또 제시가 됐습니다. I'll be here until 2. I'll be here by 2입니다. 자, 이 중에 또 뭐가 맞는 걸 찾는 건가? 이러면 여러분이 우리 이미 이전에 프리뷰에서 I'll be back by 2 o'clock. 자, 여기 문장이 맞는다는 거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맞는 거 아니야 할 텐데 자, 이 두 문장은요. 둘 중에 뭐가 맞아요로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두 문장이 다 맞습니다.
아니요, 이건 좀 I'll be here, I'll be back 비슷했으니까 by만 맞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요. 자, until과 by의 시간 개념 기억하셨죠?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이 시간 개념에 맞는 또 동사나 그 내용들이 있어요. 서로 짝꿍끼리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쭉 이렇게 지속되는 시간 개념에 맞는 내용, 또 그런 내용을 표현하는 동사가 있을 수 있고요. 이 by, 어떤 그 deadline, 마감 시한, 그 이전에 완료가 되는 이런 개념에 맞는 그런 내용과 또는 동사 표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똑같이 동사가 지금 다 be가 쓰였는데 우리 이 비동사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보통 그냥 이다라는 식으로 예를 들면 I'm a teacher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있다라는 식으로 there in the classroom. 자, 이런 문장에 쓰이는 이런 의미의 be가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가 I'll be back. 우리 했던 대로 다 돌아오겠다. 오다라는 의미로 쓰잖아요. 또 have you ever been to London? 런던에 가본 적 있냐라고 우리가 이해하죠. 어떤 가거나 오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미동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다양한 미동사의 의미가 어느 의미냐라는 게 이런 또 뒤에 표현에 의해서 뒤에 표현이 말하는 그 시간 개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I'll be here until 2는요. 자, 2시까지 쭉 지속이잖아요. 지속되는 거, be here가 지속된다는 건 여기에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시간 개념을 떠올려 보건데 전체적으로 어느 시간에게 걸쳐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런 시간 개념을 좀 시각적으로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연상하시면 좀 더 좋을 거예요. 자, 우리 until이 쭉 지속이라고 얘기했고, 자, 그냥 어디에 그냥 있는 거는 그냥 쭉 있는 거다라는 것도 좀 계속 시간이 약간 좀 퍼져 있는 듯한 걸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서로 짝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시까지 내가 여기 있겠다. 2시까지 쭉 있겠다. 다른 말로 하자면 stay here 하고 좀 비슷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I'll be here by 2는 뭐냐? 자, by 2는요. 2시간 기준으로 그 전에 언제 뭔가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완료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손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꾸 여러분께 시각적인 이미지를 드리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딱 이루어지고 완료가 되는 자, 요런 개념의 동사 의미는 바로 뭐예요? 가거나 오는 거. 가서 그 이후에 쭉 있거나 와서 그 이후에 쭉 있거나. 보통 제가 미동사의 가다 오다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설명할 때마다 일단 와서 그 뒤에 쭉 가서 그 뒤에 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요 동작이 바로 이 my하고 짝이 맞다라는 거예요. 즉 be here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라면 일단 오거나 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즉 나는 2시까지는 여기에 오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2시까지는 올게. 2시까지는 일로 올게. 이런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2시에 올 수도 있겠지만 1시 50분이 될 수도 있고 12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얘기한 바로 그런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until과 by에 따라서 미동사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것. 즉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만드실 때에도 서로 이런 짝들이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until이냐 by냐를 고를 때에도 의미를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시면 자, 어떤 걸쳐져 있는 시간 개념이냐 아니면 이렇게 딱 완료가 되는 벌어지는 그런 시간 개념이냐에 따라서도 이 until과 by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얘기 드린 오늘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살펴봤던 문장들을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저는 2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2시까지 쭉 지속이라고 하는 until 2 o'clock 개념에 stay here도 역시 쭉 걸쳐지는 개념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I'll stay here until 2 o'clock. 2시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죠. 다시 한번 이 시간 개념 떠올리면서 이 문장을 말해보시란 얘기입니다. I'll stay here until 2 o'clock. 자, 그 다음은요, 2019년까지 파리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019년까지 쭉 지속되는 그런 개념의 표현에 우리가 살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쭉 걸쳐져 있는, 퍼져 있는 이런 시간 개념이죠. 서로 짝꿍이 맞아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 내용과 시간 흐름을 떠올리면서 문장을 말해보죠. 우리는 2019년까지 파리에 살았습니다. We lived in Paris until 2019. 자, 그 다음은요, until 다음에 주어 동사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떠나지 말아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떠나다라고 하는 그 동작이나 그 동사 자체는 떠나는 건 어느 순간에 딱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건, 떠나지 않는 거는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떠나지 않는다가 되는 순간 이거는 또 지속적인,
걸쳐져 있는 이런 시간 개념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동사는 이거니까 무조건 뭐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문장의 내용을 영어의 어떤 이런 시간 개념에 맞춰서 시각적으로 떠올리면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이 동사는 뭐 이런 거, 이런 건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속되는 이런 걸쳐지는 개념의 동사들하고 딱딱딱 벌어지는 이런 완료되는 이런 개념의 동사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정리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동사만 따로 볼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Don't leave. 이렇게 부정문이 되는 순간 바뀌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계속 여기 있어라. Don't leave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until하고 짝이 맞는다는 거예요. Don't leave until I come back. 자, 잠깐 또 얘기가 나온 김에 또 하나 여러분도 실수하시는 거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자,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미래의 시간이에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시간이지만 until 다음에 우리는 will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until과 이외에 어떤 그런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주어 동사가 오게 하는 이런 어떤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when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 다 공통적으로 뒤에 will 쓰지 않습니다. 이것도 워낙이 또 많이 묻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말 나온 김에 지금 이 문장 보면서 이거 미래인데 왜 안 쓰나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또 상기시켜 드렸어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2시까지는 돌아올 거야. 돌아오는 건 딱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by하고 짝이 맞아요. 2시까지는 돌아오겠습니다. 2시 기준이 있고 그 전에 오겠다는 얘기죠. 2시까지는 돌아올게요. I'll be back by 2 o'clock. I'll be back by 2 o'clock. 자, 수요일까지 끝내줄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장이죠. 역시 수요일이 데드라인이고요. 그 전에 끝내야 됩니다. Can you finish it by Wednesday? Can you finish it by Wednesday? 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by the time 주어 동사입니다. 문장은 다소 길지만 우리 얘기하고 있는 개념은 똑같아요. 내가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는 그 전에 이미 짐이다. 사람들이 다 실어 올려놨을 것이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짐을 실는 것도 역시 딱 벌어지는 이런 완료 개념에 맞는 표현이죠. So, by the time I get on the plane, they will have loaded the luggage. By the time I get on the plane, they will have loaded the luggage. 머릿속으로 시간표이 나왔을 때 그 기준 시간을 딱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들 보면서 이게 지속, 퍼지는 또는 유지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인지 아니면 딱 완료, 벌어지는 이런 개념의 시간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시각적인 훈련을 하시면은 좀 더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감각적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약간 좀 트리키, 약간 좀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일부러 약간 좀 그렇게 의도한 문장이긴 합니다만 until이냐 by냐에 따라서 미동사 의미가 달라집니다. I'll be here until 2. 2시까지는 여기 있을게요. I'll stay here 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I'll be here until 2. until 때문에 쭉 있다라는 의미로 be here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2시까지는 여기 올게요. 2시까지는 여기 올게요. I'll be here by 2. by의 개념 때문에 be here가 딱 떨어지는, 자,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개념의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즉, 나는 2시까지는 여기에 오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2시 이전에 내가 여기 오겠다, 뭐 도착하겠다.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until과 by의 차이를 익히면서 사실은 영어의 어떤 시간 개념들을 좀 더 시각적으로 떠올리면서 좀 더 즉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또 역시 어떤 단편적으로 표현에 맞춰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영어의 어떤 그 문장들이 사실 어떤 감각적으로 서로 짝꿍이 맞는 것들끼리 이렇게 조합이 되면서 문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동사라든가 또는 어떤 표현들이 이런 시간 표현과 또 서로 맞는 것끼리 맞춰 적하면서 문장이 이루어지더라. 또 의미가 그래서 결정이 되더라. 이런 것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감각으로 만들어서 이해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공부한 내용들 잘 새겨보시면서요. 자, 이런 내용들 사실 실제 상황에 우리가 응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어지는 실제 상황에 맞춰서 오늘 공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